석기시대에 누군가가 장봉으로 동료의 머리를 때리려고 했을 때부터 인류는 전쟁을 거듭하며 다양한 무기와 병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날의 무기는 도시 전체를 태워버리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붙이라는 것에 숨은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서로는 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날붙이로 된 무기 중에서도 가장 신기한 것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조. 고대 전쟁의 대표 무기라고 하면 칼을 떠올리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부르기에 적합한 것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띤 긴 자루의 무기일 겁니다. 예를 들어 바이킹 사이에서는 좋은 창은 두 자루의 검과 같은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창은 긴 막대 끝에 뭔가 뾰족한 것을 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제작할 수 있었으며 대열을 지어 싸우는 데에도 적합합니다. 그리고 창의 장점을 살려 적과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상대의 검이나 도끼가 이곳에 닿을 일도 없죠. 인류가 사용하던 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천하의 중심이었던 중국에서 기원전 5세기경 존재했던 조보다 더 기발한 것은 없을 겁니다. 고대 중국어로 조라는 말은 손을 뜻합니다. 이 무기의 이름은 겉모습을 그대로 따 만들었으며 당시에는 긴 나무 막대 끝에 손을 붙여 만든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병을 말에서 끌어내리거나 보병의 손에서 방패를 떨어뜨리는 데 사용되었답니다. 소드 브레이커. 중세 후반부로 접어들 무렵의 유럽에는 레이피어 등 새로운 무기들이 보급되고 있었는데요. 레이피어가 사용되는 결투에서는 찌르는 동작을 했을 때 상대의 반격을 막기 위해 왼손용 단검, 페링대거가 보조용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단검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독창성 있는 무기를 만들려는 사람도 있었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소드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데겐 브레이아라는 무기였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페링대거와 동일하지만 칼날에 특수한 모양의 톱니가 들어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외모와는 달리 이 칼은 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데요. 주요 기능은 소드 브레이커의 이름 그대로 적의 레이피어를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 움직임을 멈추고 가장 이상적으로는 부러뜨려서 상대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학자 중에는 정말로 소드 브레이커로 검을 부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니에요. 당시에는 귀족들조차도 고품질의 강철로 만든 검이나 레이피어, 브로드소드를 손에 넣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에 중세의 기록에는 칼날이 부러졌다는 기록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르미. 수천 년 동안 인도 대륙은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막강한 지배자들에 의해 피로 피를 씻는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서민들은 자신의 몸을 지키는 법을 배우길 원했고 그에 맞춰 나타난 것이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술이었어요. 그 예가 칼라리 파이아투입니다. 칼라리 파이아투에는 손이나 발을 사용한 전투 방법뿐 아니라 우름이라 불리는 채찍과 같은 특수한 검을 사용하는 무기술도 있었습니다. 이 개성적인 칼은 얇지만 날카로운 강철의 벨트 같은 것을 여러 개 자루에 장착한 것인데요. 적이 중장비를 한 경우엔 별 도움이 되지 않지만 가벼운 옷차림일 경우에는 매우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답니다. 게다가 벨트처럼 몸에 감아 숨겨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낼 수도 있습니다. 우르미는 강력한 무기인 동시에 위험하기도 한 양날의 칼입니다. 아직 경험이 없는 전사가 이 무기를 사용하면 상대가 아닌 자기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데요. 그 때문에 우르미를 사용해 싸우는 법을 배우려는 사람은 천 조각을 사용한 연습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답니다. 쿠핑가. 던지는 도끼는 창이나 활, 화살에 비하면 인기는 떨어지지만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무기로서 최종 진화의 경지에 이른 것은 아프리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는 천둥이라는 뜻의 쿠핑가라는 것으로 진화했습니다. 쿠핑가는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기발한 방식의 도끼입니다. 아프리카의 나라나 부족마다 다르고 심지어는 이웃 부족이라도 서로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답니다. 모종의 형태로 아프리카인과 싸운 적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장에서 쿠핑가가 가지는 유효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아주 위험한 무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식으로 몸에 지니고 있을 뿐 싸울 때는 창을 사용하는 것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격한 사람 전원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멋지면서도 보기 드문 무기라는 점이죠. 현재 아프리카의 군대는 라이플과 자동 소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장인들이 쿠핑가 만드는 법을 아직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소장품으로 등장하는 진짜 천둥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의 대형 박물관 등에서도 볼 수 있다네요. 쇠겸. 일본의 쇠겸은 1336년부터 1573년경까지 이어진 무로마치 시대에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발한 무기는 농사에 쓰이는 낫에서 파생되었는데요. 낫에는 쇠사슬이 달려있고 그 쇠사슬에는 추가 달려 있었습니다. 쇠겸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적을 휘어잡거나 추로 일격을 가해 기절시키거나 낫을 던진 후 다시 수중에 돌아오게 할 수도 있어 효과가 아주 좋았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잘 사는 농민의 집에 있는 물건을 사용해서 간단히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봉기 등의 무기로도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공성전과 거점 방위에도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세상을 둘러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다양한 도구를 무기로 개조하는 걸 참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쇠겸의 등장과 거의 같은 시기에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의 독일이나 보헤미아에서는 곡물을 탈곡하기 위한 농민의 도리깨를 바탕으로 만든 프레일이란 무기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체코 후수파를 신봉하는 반란군들이 즐겨 사용했고요. 단순한 농민인데도 그와 맞서 싸운 유럽의 왕후 귀족 군대가 번번이 대패를 겪었답니다. 야쿠트 커만도. 지금은 총기로 거의 대체되었지만 날붙이 무기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것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테크사가 제작한 야쿠트 커만도라는 칼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유명한 오스트리아 특수부대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에요. 이 칼은 외형부터 훌륭하고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날이 축을 중심으로 꼬여 있어서 몸속 깊이 들어가기도 쉽고 또한 칼몸에 구멍이 나 있어 경량화되었기에 보다 깊은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모양 역시 유리를 쉽게 깰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이크로 테크사의 이 제품은 일격 필살의 무기로 불리며 이것으로 상처를 입은 인간은 거의 살아남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세계 어느 군데에도 채용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채용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비인도적이기 때문이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간의 잔악성을 주제로 한 일종의 아트 프로젝트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참고로 잔악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야쿠트 커만도 칼이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데요. 몇백 년 전 유럽에서는 치명상을 입히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무기가 발명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프랑베르주라고 해서 물결치는 날카로운 검신을 가진 특수한 검입니다. 인간을 불태우는 것이 당연시되던 잔혹한 시대에도 전쟁터에서의 사용은 교회에 의해 금지되었을 정도입니다. 이것으로 독특한 날붙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이 동족인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 발명된 것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만약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같은 주제의 속편을 제작해볼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SNS로 공유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